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버술 친구 술성규입니다. 오늘은 저 진짜 우리 또 승일이 형 제가 서울 와가지고 만난 형들 중에 베스트 30 안에 들거든요. 서울에서 만난 형들 중에 베스트 30 안에 드는데 성규야 니 가무치 먹어봤나 하면서 가무치 먹으러 와라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가무치고 내가 주류박람회 가서 먹어보니까 저 버번 캐스크 먹었는데 사실 제가 기대감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실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가무치가 뭐 위스키 대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제가 기대치가 엄청 높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었나? 네, 기대치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거예요. 네,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항상 가무치를 기무치라고 밈을 좀 하는데 앞에 그 가무치 직원분이 이제 아유 기무치 맛있습니까? 하니까 가무치 직원분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잘 안 하기로 했는데 근데 사실 뭐 커뮤니티라던가 단톡방이라던가 이런 데서 가무치 관련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토카이, 레드와인, 마데이라가 굉장히 또 기대를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가 먹은 가무치로 세상을 판단하지 마라 하셔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좋네요. 역시 나 성규님의 이 하이텐션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 거의 약간 술 채널계 노홍철이 온 느낌입니다. 내가 봤을 때 성규님 잠깐 진정 좀 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저희가 웰컴 드링크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성규님이 또 핸드 드립을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최근에 처음 들어보셨대요. 나이들이 맞아요. 뭐예요? 재밌는 커피 한번 준비해봤는데 성규님의 반응이 너무 궁금해. 나는 성규님이 뭐 술이나 이런 거는 많이 드시는데 커피는 그렇게 아직 좋은 커피를 많이 생각보다 접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따라봐 드릴게요. 향을 한번 맡아보시죠. 커피는 어떻게 먹나요? 모든 식음료는 똑같아요. 그냥 뭐 색 즐기고 코로 즐기고 입에 넣어서 충분히 음미한 다음 삼켜주는 뭐 술 와인 즐기듯이 똑같이 즐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메로나 넣었는데요? 메로나 넣었잖아요. 뭔 소리지? 거의 흡사해요. 비슷해. 기존에 알고 있는 커피보다 커피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검은색의 향이 난다면 이건 좀 브라운 계열의 색이 나고요. 조금 이제 연한 느낌이 나고 근데 거기에서 멜론 같은 향이 나요. 멜론 같은 향. 근데 멜론 같은 향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위스키에서 멜론 향을 진짜 좋아해요. 스프링뱅크의 고수성이 나는 그런 멜론 향을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서 그런 향이 나가지고 굉장히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향이 납니다. 맛을 한번 볼까요? 자. 전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위스키는 가끔 가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싱글톤 같은 경우에 향은 너무 좋은데 맛이 비어있는 느낌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걸 전 델리만주형 위스키라고 하는데 근데 요거는 주신 건 어떤 커피인지 모르겠지만 향에서 맡았던 느낌이랑 맛에서 오는 느낌이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입에 쫙쫙 달라붙고 좋은 느낌이 또 있네요. 옷도 약간 오늘 멜론색 옷 입고 오셨네요. 그러게요. 통했나 보다. 형 어때요? 맛있어요? 맛이 여전히 맛있고 커피는 위스키랑 또 좀 다른 게 직접 내리잖아요. 그 내리는 사람이 손이 많이 타요. 위스키 같은 경우는 완제품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보관을 진짜 말도 안 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일정한 맛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데 커피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를 똑같은 기구를 써도 뭐 내리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감을 또 못 만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맞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거 커피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름부터 보면은 놀랄 거는 선생님 카페 하셔야겠는데? 그래서 카페? 놀리는 건데. 이거예요. 스모? 저거는 이제 커피 카페. 로스터 이름이고 그 아, 그래요? 글씨를 한번 읽어주세요. 콜롬비아 신라파엘 워터멜론. 워터멜론. 수박 향이 나구나. 수박 냄새구나 이게. 저는 이 커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박바 커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수박바 향이 나잖아요. 나요. 신기하다. 초록색 강한 뒤집힌 수박바 있잖아요 요즘에 그 네. 맛이야 그 맛. 근데 이걸 알고 먹으니까 더 재밌어요. 품종의 버번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버번이 위스키 버번이랑 또 달라요. 형이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품종의 이름인데 스펠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보통 커피에서는 부르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부르봉, 뭐 버번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버번 위스키랑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 품종의 이름 중 하나. 그러면은 승일이 형이 이거 좋아하나요? 버번 품종? 버번이 되게 둥근 느낌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클래식한 품종 중 하나여갖고 되게 좀 기본 베이스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럼 위스키 버번이랑 커피 버번이 있으면 둘 중 하나 먹어야 되면 뭐 먹나요? 요새는 위스키다.
10년 전에 저라면은 무조건 커피를 택했겠지만 일부러 제가 엄청 독특한 커피를 준비를 한 거예요. 사실 이런 커피는 만나보기도 되게 어렵고 되게 독특한 스타일의 커피예요. 그래서 비싼 건 아닌데 충격을 주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지난번에도 처음 먹었을 때도 그렇고 이거 거의 이제 두 번째 먹는 건데 이거 먹으니까 딴 데 가서도 커피 마셔야 영업 당했어요. 아 큰일 났다. 이 자꾸 돈만 쓰게 되는데 커피도 위스키도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이제 커피도 좋은 거 먹어야 돼 이제. 승일이 형만 따라다녀야겠다. 근황 토크 해야 되나? 선생님 요새 근황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잘 나가던데 채널이. 또 막 그렇지 않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20 채널이랑 제 채널이랑 보는 시청자층이 겹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술 한 잔 들고 그냥 깔쭉깔쭉거리는 채널이고 또 여기는 테이스팅 위주로 해가지고 워낙 그 미식에 일가견이 있으신 두 분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또 이런 쪽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또 이런 거 보시다가 귀가 좀 잠잠하고 뭐 잠 오고 하면 그 술성교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거 구독 한번 해보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근황을 물어봤는데 광고를 안 했어요. 저는 성규님 만나보면 되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위스키라는 거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해요. 요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좋아했다기보다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에세이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에세이 보면은 뭐 위스키 좋아하는 분들은 모두가 알겠지만 그 위스키 관련된 에세이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 책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그 무라카미 하루키 에세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달리기에 대한 에세이를 보고 제가 지금까지도 러닝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위스키도 어렸을 때 이제 20대가 되기 전에 불법 음주를 해야 되던 시절에 먹어봤던 건 아닙니다. 먹었던 건 아니고 불법 음주를 해야 되던 시절에 그 책을 보고 위스키는 어떤 술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죠.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됐을 때 이제 20살 첫날 되면은 전부 다 이제 민증 들고 가가지고 술 먹고 이런 그런 그 문화가 있잖아요. 친구들이 야 어른들은 국밥에 소주를 먹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어른의 방식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20살 처음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즐겼던 걸 저 즐겨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내가 아는 어른은 하루키인데 그럼요. 저기 김씨 아저씨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창원에 저 그때 창원에 살았는데 창원에 제가 기억하기로 몰트바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 가서 보모를 먹었는데 심지어 또 피트랑 논피트에 대한 기준이 없던 시절에 그냥 보모를 시킨 거였는데 완전 어린 애기가 와가지고 보모를 시키니까 너 이거 뭐 아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 바텐더 분이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먹어보겠다 해서 마셨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고 마침 또 옆에 계시던 또 다른 나이 지긋한 어른이 창원이 또 공업단지여가지고 돈 많은 형님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몇 개 사주신 거죠. 귀엽게 보고. 귀엽게 보고 빤 또 그런 문화가 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분이 하는 창원의 모임에 좀 나가게 되면서 위스키에 입문을 했다가 집에 사모으진 않았고 사재 끼고 막 이런 거는 사실 못하죠. 그 나이 때 어리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서울 올라오고 직장을 그러고 나서 제 개인 공간이 생기고 나서부터 위스키를 좀 딥하게 즐기게 된 거죠. 진짜 저는 부러운 게 비교적 엄청 어린 나이에 좋은 위스키를 접한 거네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위스키에 빠졌다라고 하는 애를 접한 게 거의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우리 어릴 때는 나 때만 해도 나는 소주를 어릴 때부터 안 좋아했거든. 20살 때부터 친한 친구랑 우리 위스키를 먹어보자 했는데 선택의 폭이 좁아. 그치. 몰트파도 별로 없고 바를 가도 거의 위스키가 진짜 조니워커, 발렌타인, 발렌타인, 시가스리가 그 정도밖에 없는 거 다른 것 같아. 그게 확실히 문화적으로 좀 많이 지금은 그래도 성장이 돼 있기 때문에. 가면 뭐 헬퍼 나오고 막 그런 바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런 데가 많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뭐 모던 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120을 처음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처음 봤나요 제가? 그럼 저도 처음 봤을 때의 소감과 지웅이를 처음 봤을 때의 소감. 일단 먼저 지용 형님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아까 방금 전에 뭐 20대 후반에 위스키 처음 접하셨다 했는데 위스키 접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신 분이 어떻게 이런 채널을 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쟤 저렇게 웃는 건 나는 처음 봐요.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니까. 10년을 봤는데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봤어. 그럼 중학교 때부터 아시던 거예요? 또 승일이 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뵀을 때가 그 몬스터 케이브 마지막 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꾸준히 연락도 해주시고 어디 뭐 행사장 같은 데 만날 때마다 먼저 인사도 건네주시고 해가지고 저는 항상 너무 감사했죠. 따뜻한 형이었네요. 진짜 이 커피 같이.
지금은 차갑게 식었네. 언젠가 싶겠죠. 그렇다면 성규님이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많이 운영하면서 충격적이었던 술이나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 네.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질문 처음 들어보는데 딱 생각나는 게 어떤 위스키라기보다는 암브라나 캐스크를 처음 먹었을 때의 그 좀 충격이 있어요. 진짜 시나몬을 넣은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암브라나 캐스크 위스키를 마셨을 때의 그 좀 충격적인 느낌이 있고, 그거 말고는 사실 가격이 충격적이었던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블라인드로 페피 12를 먹었는데 분명히 한 20만짜리 술이라 생각을 했는데 페피는 그 가격이 아니니까 뭐 아무튼 그런 느낌의 충격. 결국에는 위스키는 결국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비싸다고 해서 내 입맛에 무조건 맞는 술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고, 저렴한 술이지만 내 입맛에 굉장히 맞는 술도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규님의 컨텐츠를 제가 이제 많이 봐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분의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 분석하는 시간을 한 8분에서 막 한 7분 정도씩 가져가고 소개하는 영역 이렇게 뭐 하고 넘어가는데, 성규님은 보면 영상 하나에 자기 이야기가 한 6, 7분, 술 분석이 한 3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여긴 주류 예능에 가깝지. 저는 엄청 색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친구처럼 대하고 자기 이야기를 재미있게 녹여서 술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기획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으로 넘어온 거야? 사실 두 개 다인데요. 저 위스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위스키 유튜브 씬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저 위스키 유튜브 굉장히 좋아했지만 전부 다 너무 포멀하게 드레시하게 이렇게 촬영을 컨텐츠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목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이런 미식 문화라던가 위스키 문화를 대중으로 끌어들이고 싶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뭔가 그 컨텐츠에서 저는 거리감을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은 씻고 하는데 처음에는 일부러 추리하게 안 씻고 촬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일부러 그런 일부러 그랬어요. 잠옷 입고. 예, 잠옷 입고 라이브 하고. 왜냐면은 그게 내가 100만 원짜리 술을 마실 때도 있고 8만 원짜리 술을 마실 때도 있고, 그 마시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냥 내가 술을 마시는 거고, 그러니까 술 친구를 봐주기 되게 원했던 거죠. 이 술이 사실 엄청나게 메이저한 뭐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뭐 맥켈란, 발베니, 글렌피딕, 드로낙 이런 술이 아닌 이상 접근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노출이 너무 안 왔어요. 결국에는 반대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이 술 때문에 나를 보는 느낌이잖아요. 오케이, 지금은 그럴 수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 때문에 이 술이 궁금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조금 매니악한 술을 다루거나 신기한 술을 다뤄도 사람들이 궁금해질 수 있겠다. 내가 하루키를 좋아해서 이 위스키를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잡설들을 늘린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늘리고 그 사람들이랑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긴 조금의 문제가 뭐냐면, 영상이 10분이잖아요. 제 이야기가 앞에 6분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시청 지속 시간이 엄청 높거든요. 근데 술 이야기를 하면 안 봐요. 주객이 전도가 돼버렸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싫지는 않아요. 그 대신 제가 전문성을 조금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거죠. 되게 털털해 보이는데 되게 찰리찰리하게 계획하고 만들었네. 머리가 엄청 좋은 친구. 그러니까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또 거의 30살이나 어른 친구한테 또 배우고 갑니다.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실까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스키라는 시장을 제가 시작한 것도 그렇게 위스키에 제가 뜻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유튜브로 비벼볼 만한 거를 찾은 거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위스키 한 잔 떠놓고 이렇게 승일이 형님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컨텐츠가 항상 하고 싶어요. 토크하고 약간 네, 저는 술 친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도슨트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 가지는데, 영상 이 보시는 분들은 사실 그 끝나고 나서 보시니까 또 이런 이벤트 또 종종 있거든요. 구독해 주시면은 정보도 나가고.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성규님 받으시죠. 통째로 준다고?